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화농장입니다. 글쎄요, 추비 준 결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공유하려고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글쎄요, 지난 6일 전에 추비 주고, 추비 주면 이렇게 숨머지도 안 하고 고추도 고가 없이 쭉쭉쭉 잘 자라는 고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추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추 추비 주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고추를 추비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파리들이 진한 이파리하고 두꺼운 잎들만 있거든요. 근데 추비를 주고 나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런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연녹색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제 숨머지가 없이 2차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꼭 이것이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이렇게 숨머지가 있을 때는 이 연한 잎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꽃도 없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열매 맺었던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매 맺었던 것들만 있고 새로운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열매가 많으면 얘들을 먹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 이거 두물 따낸 거예요. 따내고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쭉 고추 제가 열심히 잘 짓다보다는 열심히 짓고 있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이든 저든 일단은 추비를 통해서 이렇게 잘생긴 고추, 쭉쭉 뻗은 고추를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여러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추비해서 기본적으로 숨머지를 방지하고 계속 성장시켜서 고추를 많이 따라 라는 말씀 하시는데, 추비를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을 1번 보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이 비료 성분 자체가 다 용탈되기 때문에 얘가 이거조차도 키우기 어려우니까 새로운 순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순을 만들지 않으면 두 번째로 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만 따내고 두 번째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추 농사 질 때 한 나무에서 뭐 한 근 따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보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고추를 따내고 끝. 근데 그러기보다는 이 고추꽃을 강화 지역을 계산하면, 중부지방 계산으로 해보면 한 8월 5일에서 8월 10날 그 정도까지 이 꽃이 펴주면 설이 오기 전에 아까 보셨던 그런 홍고추를 딸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때 하려면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설이가 11월 1일 날 온다, 11월 1일 날 온다 그러면 거꾸로 최소한 가을은 잘 익지 않아요. 잘 익지 않기 때문에 적산 온도라는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두 달 정도는 키워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강화 지역을 보면 한 8월 5일, 8월 10일 그 정도까지 꽃이 핀 것들은 무난하게 홍고추로 따낼 수 있더라. 일부러 따서 우리가 말하는 불킨다 그러잖아요. 불키지 않아도 그냥 나무에서 따는 것 자체가 붉어진 고추를 딸 수 있더라. 그거로 이제 김장용을 쓸 수 있는 고추를 따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이것처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꽃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연한 잎으로 고추잎들이 이 진한 녹색에서 엷은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주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하나 둘씩 오르기 시작해서 이 밭 자체가 또 다시 하얀 꽃으로 만발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늦게 너무 피우면 어떻게 되냐, 늦게 피우게 되면 고추가 그냥 풋고추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중에 꽃 잘 안 핀다. 그 말씀도 맞고요. 첫 번째로는 복이 들어도 그렇고 장마가 져도 그렇고, 또 너무 아래 저처럼 욕심껏 키워가지고 너무 열매가 많으면 역시 꽃이 잘 안 핍니다. 그래서 밑에 고추를 적기에 따라 빨리 따주는 거예요. 잘 익은 고추를 중심으로 해서 첫물 따내고 두물 따내고, 그러면 이제 꽃들이 핀다라고 하시는데, 그때 영양이 없으면 이 고추가
고가도 생기고 작고 못생기고 또 기본적으로 열매도 많이 안 여는 거죠. 왜냐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잘 자라오르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추비를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방송의 결과물들 자체가 이제 연한 잎들이 이렇게 녹색 잎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나가보잖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거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연한 잎들이 여기도 연한 잎들이 참새 혀처럼 하나씩 하나씩 자라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새순이 돋아 올라와야 여기서 하얗게 꽃망울도 지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고추가 열기 시작하는 건데, 요런 고추로만 열어준다면 한 8월 10날 정도까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러만한 고추로만 열어만 주면 그것은 고추 농사에서는 대박 잘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두물고추 따내고 오늘 이제 세척해서 건조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데 제가 한번 일주일 정도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요. 이번 주에 또 주말 농장에 나가셔서 난 추비 안 좋네 싶으면 추비를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헛골에다가 지금 이 제추 매트잖아요. 제추 매트에다가 비료 메고 다니면서 그냥 술술 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비추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제초 매트가 기본적으로 이 비닐 폴리네이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비료가 있으면 소나기 한번 오면 다 씻겨 내려갑니다. 보통 하루 정도는 기본적으로 녹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관주를 하거나 이렇게다가 여기다가 관주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들시고 여기다가 술술술 이렇게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료를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관주 시설이 있으면 일로 영양 액비가 미생물이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도 헛골에다가 뿌리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경험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를 제추매트에다 뿌리잖아요. 그러면 구멍도 뻥뻥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저는 여기 집 바로 옆에잖아요. 바로 옆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말하는 그 이제 김장용 또는 양념용 고추잖아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오이고추예요. 오이고추인데 그냥 집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 심어 놓고 아침 식단에 그냥 따다 먹는, 그래서 된장에다가 푹 찍어 먹기도 하는데, 이 고추도 붉어지냐고요? 이렇게 붉어져요. 이것도 이제 요런 거는 요런 것만 따서 열무김치 이런 거 할 때 갈았으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우리 어머니가 관리를 하세요. 관리하셔서 어머니가 뭐 추비도 어머니가 주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관리하시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는 가지도 있고요. 여기 밑에는 가지, 그 다음에 강화에 유명하다는 포도도 저희는 한 몇 나무 심어서 이렇게 봉지도 씌워놨죠. 나중에 이제 강화 한번 놀러 오시거든 강화 양도포도 한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세미도 자라서, 수세미는 건강상에서 보면 장기침에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말려서 편을 쓸어 가지고 말려서 얘를 차를 끓이기도 하고요. 또 얘를 수세미 본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수액을 받는 목적도 쓰기도 하고. 강화의 포도가 저희 거가 기준은 아니지만 한 얼마큼 된다 한번 볼까요? 한번 뜯어 볼까요?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제가 소관으로 한번 보면 저희 겁니다. 저희 건데 강화는 특히 양도는 포도가 유명해요. 근데 저는 포도의 기술이 없어서 포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도가 익었네요. 이 정도 보이시죠? 아마 한 달 정도면 아마 강화에 오시거든, 특히 양도에 오시거든 포도를, 정말 맛있는 포도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것도 제가 뭐 포도 홍보대사 같네요.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